네, 우리가 앞서 K의 원조들을 살펴봤는데 세계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발길도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두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중국인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불문하고 다양합니다. 서양인들도 네. 많고 종종 눈에 띄는데요. 실제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관광 통계에 따르면요. 상반기 외래 관광객이 882만 5,900여 명.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증가한 것이고요. 역대 최대 외래 관광객을 기록한 것이 2019년입니다. 그때와 비교해도 약 한 4.6% 앞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완전히 극복하고 그 이상이 지금 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상승세를 보면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역대 최대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플랫폼인 트립 어드바이저가 발표한 여행 목적지 트렌드를 봐도 대한민국 서울이 9위로 나왔습니다. 무려 전 세계 800만 여행지 중에서 9위라는 거거든요. 자, 교수님, 전 세계 여행자들의 관심이 왜 한국을 향하고 있을까요? 사계절이라서 아마 생각해 보니까 컨텐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역시. 것처럼 네 연초부터 뭐 오징어 게임이다.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 그렇습니다. 캐데언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의 컨텐츠가 단순히 컨텐츠를 넘어서요. 그 안에 문화예술인이 국제 무대 성과 등 낙모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K 컨텐츠의 수혜 업종 엔터테인먼트에서 식품과 화장품, 즉 한국인이 K 컨텐츠에서 나오는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국에 있다.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외국인들이 끝으로 한국을 찾는 그 숫자가 매우 늘어났고요. 또한 재밌는 게 국립중앙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여기 참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오픈런이 막 일어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런 것이 K 컨텐츠를 보면 자, 캐대언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한국의 역사가 궁금하다. 하하. 한국의 이러한 컨텐츠들의 근원적인 부분이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궁금하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오픈런 현상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구나 무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더구나 박물관에는요. 뮤즈라 그래서 뮤지션과 굿즈의 합성어인데요. 까치호랑이 배치도 대박템으로 팔바꿈했습니다. 하루에 팔리던 게 사실상 거의 몇 개 없었는데 네. 한 달 사이에 3만 8천 개씩 팔려나가면서 그렇군요. 5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저희가 이렇게 잘 되면 경쟁국들의 부진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아 관광개발국의 부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잉 관광이죠. 오버 투어리즘으로 관광객을 보유하는 일본이나 전쟁 치안 문제로 최대 손님인 중국의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고요. 더구나 들어보셨어요? 7월 5일 날 대재해가 일본에서 발생한다. 네, 이런 소문도 파다하게 퍼지면서 일종의 음모설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좀 반사이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 그냥 왔다 가기만 할까요? 아니죠. 조금 전에도 K 컨텐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K 드라마와 K 영화를 보다가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먹고 뭘 바르고 뭘 입나 이걸 따라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소비 패턴과 쓰는 금액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흔히 그것을 신내수 시장이 태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요. 이전에는 글쎄 외국인이 1인당 평균 지출이 실제 한 138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146만 원 선으로 일단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네. 그동안 통상 방한 외국인들 방문하거나 돈을 쓰는 곳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명동이라든지 홍대,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운소동 등이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동구, 성수동 이게 핫한 플레이스인데요. 외국인의 관광객이 새로운 핵심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명동 중심이었던 외국인들의 수입처가 기본적으로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 더구나 시청, 광화문 등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문화의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한국
수도권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외국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그들이 그렇군요. 소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화된 몇몇 관광지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비단 관광 업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망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인 2,009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네. 이에 따라서 관광 수입 또한 20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네. 29조 4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명목 소비 대비 2.5% 소비 규모이고요. 외국인의 관광 유입이 증가한다면 국내 소비가 2.5%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네.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녹록치 않은데 이런 외국인 수입 또한 그들이 지출하는 이런 소비 쪽에서의 드라이브, 즉 상승 모멘텀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추세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활짝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하고도 네. 연결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학년이 9년 한 6개월 정도 전에 중국이 한국에 다양한 규제를 했었던 것.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씩 해제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라서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오는 9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9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제주도에 한해서 이 부분이 허용되었었는데 본토 이동은 불가능했던 것이 이번 계기로 완전히 무비자로 풀렸다라는 거, 즉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것, 중국인 관광객이 드디어 자유롭게 다시 한번 우리 한국으로 본토로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올해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의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인데 하나가 더 있죠.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조치와 함께 의료 관광의 활성화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외국인들에게 이 한국에서의 의료 관광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처럼 되고 있다던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테마를 넘어서 완전히 트렌드입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한국 가면 예뻐져요. 이러한 흔히 유튜브에서 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쇼트도 유행할 만큼 상당히 한국의 뷰티, 즉 의료 관광에 대해서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실제 올해 상반기 글로벌 텍스프리의 총 판매 금액을 보면요. 외국인 소비액 중 가장 많은 업종이 의료 영역입니다. 아하. 의료 영역은 성형 피부 시술을 포함한 쉽게 말해서 의료 관광 분야의 모든 것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의료 용역 총 판매 금액이 5,9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화장품이 약 3,649억 원, 백화점이 한 2,500억 원이니까 확실히 의료 관련된 매출, 특히나 의료 미용의 매출이 가히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K 관광의 매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 글로벌 관광 산업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뼈아픈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룸이 충분히 많다라고도 그렇죠. 네.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유엔 세계 관광기구 공식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한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네. 1억 200만 명에 달한다고 어마어마하네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스페인, 미국, 터키, 이탈리아 등이 따르고 있고요. 10위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8위 일본이 약 3,700만 명, 네. 10위 태국이 약 3,500만 명입니다. 2024년 한국의 국제 방문객 수는 1,600만 명인데 10위권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치로 대략 한 15위에서 20위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세계 GDP의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한 9.1% 정도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 관광산업이 GDP 기여도가 2023년 기준으로 2.8%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이 한 9%대에 비하면 한국은 다소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페인이 14.6%, 이탈리아가 13.3%, 중국도 10%가 넘습니다. 물론 이웃 일본 역시도 7.5%입니다. 그런데 2023년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119개 평가 대상 중에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관광수의 지속 가능성과 관광자원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순위 평가는 다소 좀 저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 관광객의 들어간 이 관광 산업 분야의 잠재성을 봤을 때 오를 즉 증가할 개선될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수치상으로 지금은 좀 처지고 있으나 앞으로 치고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사실 관광하면 아시아권에서는 단연 일본이 돋보입니다. 일본의 관광객 유치 전략,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참 배울 점은 배워야겠죠. 일본 그러면 트립 어드바이저의 여행 목적지 트렌드에서 9위에 오른 것이 서울입니다. 어허. 좀 높아 보인다 싶어서 데이터를 봤더니 네. 1위가 일본 오사카, 아, 8위 역시 일본 교토입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순위가 높을지를 하나 따져서 봤더니 일본은 2006년도에요. 외국인 관광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네. 사실 관광이라는 게 접근성이 가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무비자 입국 2006년도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이 현재 1위 오사카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겠고요. 그 외에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관광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추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관광 분야에서도 역시 K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 흐름이 이제 올해 전체 수확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K의 활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네. 올해 과연 2천만 관광객 달성 가능할까요? 조심스럽게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록은 2019년도에 1,750만 명이 역대 최고의 기록이었고요. 외국인 관광객은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반기가 좋았다면 하반기는 그의 속도에 반해서 훨씬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계절성을 갖고 있는데요. 연간 관광객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10월 말 경주에는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예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네. 대형 행사들을 앞두고 있다는 이벤트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을 돌파하는 해는 한 번도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쭉 다뤘지만 K 컨텐츠의 힘, 지금까지도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 골든, 상당히 이 골든의 커버 스토리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터넷에서 화제인데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에 이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영미, 유럽권은 할 것 없이 인기인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단기적인 무비자 조치 외에도 장기적으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숫자에만 집중해서는 또 안 되겠죠.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에 8명은 서울만 간다. 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가볼 곳이 정말 많거든요. 네. 서울 쏠림 문제 어떻게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로 들어온 것이 참 고무적인데 네. 너무나 집중돼 있는 것이 그들의 불편사항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언어적인 장벽, 교통의 불편, 또한 부족한 정보의 표지판,
바가지 요금, 요즘에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불친절한 서비스 등이 외국인 네. 관광객들에게 하여금 상당히 좀 불편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K 컨텐츠를 국가 브랜드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어딜 찾아가래도 이런 지도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제고하고 개선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서울 온 김에 전주도 한번 내려가 보고 그렇죠. 경주도 내려가 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도와 접근성이 좀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2천만 명 돌파 소식을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다시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때 교수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성대학교 김두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